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지금 1.4% 정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가를 목전에 두고 어느 정도 그 물량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세가 더 나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한미반도체가 계속해서 다시 강세 구간으로 들어갔죠. 여기는 왜 그럴까요? 지금 HBM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HBM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쪽이 어디죠? 하이닉스죠. 자, 그런데 하이닉스에 한미반도체가 있다면 하나마이크론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엔비디아 쪽으로 들어가는 HBM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지금 HBM이 아니라 이 칩 단계로 가잖아요. 칩 쪽은 올해부터 아무리 늦어도 한 내년부터는 경쟁이 시작될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에서 공급하는 칩에 대한 부분이 필요는 하지만, 그리고 압도적인 성능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은 하고는 있지만, 지금 그 자체 개발 중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고객사들이 어딘 줄 아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쵸? 뭐 아마존, 뭐 메타, 이런 쪽이에요. 자체적으로도 돈을 투자해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쪽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엔비디아의 적은 고객사들이다. 근데 엔비디아에서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힘으로 찍어 누르려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죠. 칩에 대한 전쟁이 시작되면 칩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출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가 뭐죠? HBM이에요. 그렇죠? 이 칩이 지금 뭡니까? GPU입니다. 그렇죠? GPU인데 이 GPU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건 HBM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끝났다는 거고요. 그 끝났다는 거에 맞춰서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움직임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우리는 그 부분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고, 지금 미국에서 경쟁을 하면서 누가 선점할지, 아니면 엔비디아 쪽에서 비싸니까 엔비디아의 가격을 꺾기 위한 어떤 액션을 하든지 약간 좀 신경 쓰이게 하든지 그런 부분 다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지금 메모리 시장은 전에 없는 호황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은 고가 구간에서의 그 매물 소화 과정을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가 구간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은 왜 일어나는 걸까? 주식 시장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걸 보셔야 돼요. 가격이 반영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수급이 필요하죠. 돈이 들어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의 수급, 그리고 하나마이크론의 수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지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겠죠. 자, 우선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언제입니까? 거의 뭐 한 3주째 매수를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금액이고요. 엄청나게 뭐 그냥 하루에 뭐 한 1,000억이나 1조 정도 그냥 갖다가 사고 있는 거예요. 그쵸? 뭐 1,000억은 그냥 우습게 들어간다. 1조 9천억, 3천억, 뭐 800억, 그쵸?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가격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건, 즉 매수세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는 건 가격을 먼저 반영하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들쑥날쑥하죠. 근데 전체적으로 한 달 정도의 물량을 보면 지금 대략 매수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이 확실하게 방향을 틀어주는 키가 될 텐데, 이 키를 삼성전자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근데 박살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HBM에 대한 수요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HBM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칩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AI 반도체가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AI 시장이 개화되는 상황에서 밭을 일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지금 AI 칩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HBM에 대한 삼성전자의 퀄 테스트는 통과를 했고, HBM 장비를, 그쵸, 삼성전자 쪽으로 HBM 장비를 납품하는 곳은 하나마이크론이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뭐가 있어요? 고가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과정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그 장비가 뭐 어렵게 볼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인데, 이게 실제 하나마이크론에서 하고 있는, 그쵸, 25년까지의 로드맵이 여기 낸드라고 붙여 있는 거 있죠. 이 낸드는 SSD입니다. 여기는 지금 AI 서버에는 들어가기는 합니다. 서버에는 들어가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 GPU하고는 연관이 없어요. GPU하고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이 위쪽은 그냥 안 보셔도 되고요.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LPDD 여기 12층 기판을 쌓을 정도까지는 하나마이크론에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작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시작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그런 부분은
부분을 아까 전에 제가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여드렸죠. 뭐가 나온다고요? 가격이 먼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요. 그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정도의 수익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시면 1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의 내 계좌 수익입니다. 종목 수익이 아니라 75% 정도. 자, 3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75% 수익을 냈다면, 그쵸? 손실 부분이 다 포함된, 그쵸? 이 밑에 파란색이 다 손실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내용으로 인해서 한 75% 정도 수익을 달성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가격에 대한 부분이 그냥 다 검증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어떤 종목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용 한번 보시면, DI입니다. 이것도 HBM 장비를 납품한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납품을 한 게 아니라 납품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언제 제가 공략을 했죠?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다.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뭐 18%, 22% 그리고 이쪽 구간 4월 초에 들어서도 26% 이런 정도의 수익이 꾸준하게 발생을 하고요. 이거는 종목 수익이고 이 위에는 계좌 수익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내용 보시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3거래일 동안 75% 정도의 수익 구간에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 그렇죠? 정확히 돌파 구간에 공략을 했을 때 가능하고 이런 내용을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명확하게 나오는 게 자, TSE 시장가 매수 8시 45분 반도체죠. KSP 시장가 매수 8시 46분. 그렇죠? 정확하게 장 시작 전에 공유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앞서서 진행하는 가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격이 먼저 올라가기 때문에 저가에 대한 포기만 했을 때 우리는 단기간에 수익을 뽑아먹고 나오고 그 이후에도 매매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HLB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상황을 만들어내고요. 그런 결과 뭐 13%, 18% 이런 식의 수익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소통이나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마이크론을 보면 실제 타점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중요한 건 실제 타점을 얼마에 잡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타점은 돌파한 이후에 눌림목 구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수한다.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 구간에 왔고요. 여기서 하나마이크론이 떨어져서 완전 시세가 박살이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삼성전자의 시세가 박살이 나야 된다. 어느 정도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있는 구간에서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을 보셨죠? 한미반도체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고 한미반도체처럼 하나마이크론이 막 10배 올라가고 15배 올라가고 이런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마이크론으로 우리가 단기간에 수익을 뭐 적게는 20에서 30%, 많게는 50% 이상의 수익도 충분히 낼 수 있는 구간에 있다. 지속적으로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LPDDR이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했을 때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타점에 대한 부분 무조건 자, 그래서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왔습니다. 단기는 아까 뭐라 그랬죠? 2주라 그랬죠? 2주 안에 수익 전환 돼야 되고 제가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제가 다 제 계좌에 매매한 내용을 통해서 인증을 다 끝냈죠. 그리고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키려면 가격을 당연히 잘 잡아야겠고요. 그 가격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텐데 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과 함께 제가 하나마이크론, 그쵸? 삼성전자를 토대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 하나마이크론의 실시간 타점을 문자로 매수부터 매도까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저는 하나마이크론을 어저께부터 매매에 가담하기 시작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그쵸? 뭐 추가 매수를 잡는 부분 그리고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2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다 문자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된다. 올라가는 종목은 앞으로 호재거리가 있는 거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강세 구간에 있는 즉 신고가 종목군들이 앞으로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는 주도주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 종목군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판단을 해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할지를 다 이해를 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